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아니, 이분이 독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다는 이야기가 꽤 전에 나와서 전 당연히 독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아주경제 기자가 취재를 했던 건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정치권 인사를 만난다는 취재를 하고 찾아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뭐 이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도화동에 있는 그 미래 사무실에 가서 보니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예. 엘리베이터 타고 당직자들이 낮고 채니까 갑자기 내려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이제 굉장히 본인의 그 체력적 완벽성을 한번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망을 갔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상황들을 쭉 보니 이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기자들 만나면은 허허허 웃든지 그렇게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도망간다고 자신을 발견한 것이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기자가 안철수 전 대표를 발견한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출국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나가겠다라고 했고 나가는 일정을 공지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만이 문제인데 예. 도망을 가는 것으로 더 이상해졌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다르게 말을 하면 내가 여기서 잘못된 일을 비밀스럽게 하고 있었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각 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 때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도 이 과정에서 뭐 정리해고를 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당비를 모으고 선거지원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게 좀 불공평하게 배분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 못 받고 일부 후보들에게 좀 돈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정당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이게 뭐 당무 감사도 다 있고 해서 국가로부터 들어온 국고지원금은 특히나 잘못 쓰다 걸리면 이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잘못 썼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치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최소한. 게다가 이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철수가 저렇게 하니까 막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게 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업무 추진비를 또 안철수계 당직자들이 막 써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태규 사무총장을 좀 정조준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같이 어우러져서 하태경 후보도 같은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천여 명 출마자들이 선거 비용을 한 푼 보전 없이 다 날렸는데 당직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다당제든 뭐 양당제든 어떤 제도든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은 정당의 경우에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당직자들의 기강을 어느 것보다 엄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 운영을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당에서 저런 돈 관련된 잡음이 나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게다가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가 어떤 후보를 정확히 밀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보면 남의 당 선거이긴 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이 지금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전반에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되시든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잘 매듭짓고 선후를 가리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패거리가 한 겁니다. 패거리라는 게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계파가 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파를 만드는 건 당연하죠. 분파를 만들어 분파끼리만 해먹는 게 문제인 거지 분파의 전체 자체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게 떳떳하게 선거운동을 할 거면 할 것이고 말 건 말 것이지 독일에 간다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끄럽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전에 핵심 쟁점은 안심 여부입니다. 안심 여부. 안철수의 마음이 작동하는 전당대회냐 이런 것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 있는 것으로 기자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메시지를 내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이라면 36개 주랭랑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독일행 비행기를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평소에 안철수 전 대표가 메시지 관리를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짜여지고 연출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직접 기자와 맞닿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해서 주랭랑을 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정치인이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본 일이 드물고요. 그냥 발언을 거절하고 인터뷰하기 싫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걸어 나가면 당직자들이 기자들은 알아서 막아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고. 저는 도리어 안철수 전 대표가 허허허 이거 걸린 겁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고 만약에 자리를 피했다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철수 전 대표 한국에 있었네? 이러고 넘어갈 텐데 도망가니까 이게 더 큰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우스웠기 때문에 예. 전체가 좀 이상하게 얼굴을 좀 피스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여하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사실상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를 들어도 모자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쪽은 좀 아바타가 또 있었고 이쪽도 지금 아바타에 의해서 메시지 관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게 되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대표. 나 참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 보입니까? 네, 뭐 너무 부끄럽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자신이 이 당을 장악하게 되는 건지 향후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손학규 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고 말이죠. 이후에 그 바른미래당의 그 당권은 사실상 안철수가 쥐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의 존재의 가장 큰 구심점은 역시나 대권 주자이고요. 제가 뭐 이제 조롱하듯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의 2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바른미래당의 상태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인정받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주류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라는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눈에 띄는 대권 주자가 없는 이상에는 뭐 정치라는 것은 3년 후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하고 현재 있는 바른미래당을 밀려나가 있는 비주류들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면서 보수의 대혁신을 이루겠다. 안철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최종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이 뭐 실현된 여부는 뭐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은 갖고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무슨 자유한국당에 바보만 있습니까? 정치의 신들인데 여기서 신은 진짜 가드 할 때 신이 아니라 등신이죠. 예. 근데 이 정치의 신들이 안철수 세력이 그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대권 주자를 내는 쪽이 먹을 테니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긴 하지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예. 김 PD님도 생각해 보시면 마땅히 그럼 자유한국당에 따로 출마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영 애매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여간 안철수의 그 주랭랑 모처럼 많은 분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과열 국면을 우려하는 분들이 나오던데요. 예, 뭐 어느 선거나 막판에 되면 과열이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선거든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주자를 세게 치게 되는 법이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열이 전 일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전 수습 가능한 수준의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과 그 지지 세력을 잘 끌어안고 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건강 이상설이나 이런 정말 너무나도 저급한 네거티브들은 서로 좀 자제해야겠죠. 근데 건강 이상설을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라고 광고를 하는 것도 사실 네거티브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금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뭐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들은 어떻게 진흙탕이 되느냐를 사실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과장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뭐 서로 지지자들이 다치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캠프들이 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고영주 씨 무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을 했죠. 이거는 말이죠. 너무나 명백해요. 그 의도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고 제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판사라고 해봐야 5급 공무원 시험 붙은 그냥 공무원일 뿐이거든요. 다만 판결이라는 것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판사들이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도록 연금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법원장 뭐 조금 올라가면 차도 다 대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특권층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판사는 판사들끼리 놀게 되면서 자꾸 이너서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 자기 같은 판사들밖에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공산주의라는 말의 범위가 넓어서 이게 특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영주의 공산주의자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넌 빨갱이야 이 새끼야라고 한마디 하면 80년대 같으면 사람이 죽었고요. 그렇죠. 90년대까지도 기무사 또 국정원 검찰 경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다 빨갱이 세 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구 적폐 세력들이 아무데 나가서
이 새끼 빨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너서클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사들, 이건 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 판결을 했으니까 그 판사를 찾아내서 어떻게 척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보수화되어 있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죠. 세상 물정 모른 채 떠돌고 있는 이 판사 집단 전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판사들, 이 판사라는 집단 자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20몇 살 때부터 들어와서 뭐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판사로 만드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경력을 더 많이 보태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튼 판사라는 이 집단 자체의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전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 현실을 모른 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 특히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승진을 한 판사들이다. 그 안에서 이명박근혜에게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명박근혜에게 잘 보이고 충성한 사람들 위주로 승진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끌고 당기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다 보니 동질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판사들의 우경화가 전 일어났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판사들의 문화를 바꾸고 판사들의 판결을 잘 보고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승진도 하고 그런 법원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고 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